코로나가 직격탄을 날린 오프라인 유통업, 홈디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유명한 홈디포,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현금은 충분할까요? 의외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주택개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홈디포가 선택한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홈디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홈디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택개조 용품 유통회사입니다. 정원을 가꿀 때 사용하는 장비들, 바닥, 인테리어, 건축 자재 등을 판매하고 있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만 2291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별도로 각지에서 배송센터 및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 후 각 지점에서 받을 수 있는 매장 픽업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집 또는 작업장까지 배송을 해주는 이커머스 체인 역시 구축 중에 있죠. 홈디포는 2017년도부터 원홈디포라는 이름하에 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경험을 잇자는 목적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을 이해하시려면 홈디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개조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의 종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DIY, Do It Yourself 고객입니다. 한국에서도 잠시 유행했으며 미국에서는 베이비 부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일반 소비자들이 자재들을 사서 직접 설치 및 시공을 하는 것을 뜻하죠. 반대로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은 전업으로 시공 및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고객들을 위하여 시공을 대신해주는 등 말 그대로 직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죠. 따라서 두 가지 소비자층이 원하는 수요가 다릅니다. DIY 고객은 매장에서의 쇼핑 경험, 직원들의 친절도,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 등 소비자 친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혼자 계획 단계부터 시공까지 혼자 진행하는 프로젝트여도 끝단에 있는 소비자이기에 일반 매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전략을 홈디포에도 적용을 해야 하죠. 프로들은 친절도 및 사용 방법들보다는 빠른 배송, 저렴한 가격, 배송 물량 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로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에 소비자로서 홈디포와 거래하는 것이 아닌 원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에 더 가깝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홈디포는 전체적으로 프로들에게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장 분위기 및 이제 소개시켜드릴 여러 전략들이 일반 소비자들보다는 프로들이 일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먼저 고객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주자라는 미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설비 및 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주고 MRO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들과 다른 소비자들을 홈디포라는 브랜드 하에 이어주는 것이죠. 프로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고 소비자는 편하게 작업자를 찾을 수 있으며 홈디포는 자재를 판매하기에 세 가지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DIY로 모든 것을 혼자 하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는 경제력이 생겼으며 노령화로 DIY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계획만 하고 프로들이 대신 설치를 해주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죠.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MRO 사업은 현재 전체적인 상황에 매우 잘 맞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 Private Label Credit Card PLCC라고 불리는 홈디포의 로고가 붙은 신용카드를 통하여 매출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해당 카드를 사용할 경우 365일 반품을 제공받으며 프로들은 기름값, 결제 대금 지불일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무려 23%라고 하죠. 일반 마트에서 볼 수 있는 바코드 리더를 통한 재고 관리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퍼스트폰을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재고량을 조회할 수 있으며 직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물건 위치 찾기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죠. 더불어 프로들을 위하여 본인들의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이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홈디포는 마트로서의 매출을 이끌어내는 느낌보다 시공업자들과의 협업관계 느낌이죠. 다음은 Interconnected Experience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들을 융합시키겠다는 목표로 앱을 이용하여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어떤 물건을 어떤 소비자가 많이 사는지 파악할 수 있기에 마케팅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마케팅으로 인한 매출이 올라갔다고 하죠. 더불어 홈디포는 매장에서 물건을 픽업하는 허브 모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시키고 주변 매장에서 물건을 찾아가는 형태 또는 인터넷에서 재고를 확인 후 방문을 하는 형태죠.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물건의 가짓수를 기하급수적으로도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매장에 없다면 근처 유통센터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다음은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자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열 방식, 배송, 물건의 종류 등 정말 기본에 충실하자는 목표이죠. 고객들의 수요에 따라 브랜드들을 꾸준하게 추가하고 있습니다. 홈디포는 IT와 서플라이 체인에 매우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기술 기업들처럼 IT를 이용할 경우 확장성이 매우 커지며 커진 확장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모가 커질수록 저렴해지는 재고를 공급하는 과정을 개선해야 하죠. 그래서 현재 매장이 아닌 유통센터만
2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고를 예측하여 채우는 빈도수가 무려 98%라고 합니다. 즉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예측해서 채워 넣는다는 것이죠. 지역별, 매장별 선호되는 물건이 전부 다르니 이 부분 역시 감안해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통 과정에 자동화 및 온라인 매출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장 관리 비용이 제거된 이커머스에서의 마진율이 높기 때문이겠죠. 소프트웨어적으로 COM, 커스터머 오더 매니지먼트 및 딜리버리 매니지먼트를 개선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물건을 배송 및 분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럭에 100%를 채우고 배송하는 것과 70%만 채우고 배송하는 것은 홈디포 사이즈에서는 순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1%라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홈디포의 재무를 간단하게 살펴보죠. 매출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매출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 중이죠. PER은 25배 정도로 S&P 평균치인 27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현금은 순이익에 비해서 매우 적게 보유하고 있죠.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으며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배당금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2%를 꾸준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으며 현재 주당 4.3달러를 배당하고 있죠.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여 홈디포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쟁사인 로이스와 차별점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디포는 전문가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로이스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로이스는 DIY 고객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경제가 나쁘거나 주소비자층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DIY가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현재 주소비자층인 베이비 부머들은 DIY에서 전문가를 고용하는 단계로 넘어왔으니 로이스와의 경쟁 부분에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인당 구매를 하는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수는 성장이 둔화되었죠. 즉 기존 고객들이 더 많이 사고 있으며 새로운 고객은 생기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는 개별화 마케팅 전략의 성공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음 확인해 보셔야 할 점은 성장성 및 잠재성입니다. 기업이 너무 커서 독점을 가까이 하고 있을 경우 여기에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홈디포 IR 자료에 의하면 미국 시장의 15%만을 점유하고 있다 합니다. 어느 정도 부풀렸다고 해도 성장의 여부가 남아있어 보이긴 하죠. 따라서 미래에도 영업만 똑바로 한다면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보입니다. 다음은 투자 방법인 배당 투자처로서의 매력입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배당 투자를 좋아하지 않으며 성장성이 전혀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디포의 경우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동시에 배당 수익률을 고정시켜주고 있어 주가가 상승해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느 정도 수혜를 본 기업입니다. 전통적인 유통업이라면 완전히 박살이 났겠지만 홈디포의 경우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케이스입니다. 주택개조 부분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가격리를 하며 집이나 고치자는 마음으로 물건을 꽤 많이 구매했다고 하죠. 더불어 봄은 도매상들이 물건을 채우는 시기라고 합니다. 즉 홈디포의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시기도 겹친 것이죠. 오히려 홈디포가 코로나19를 대비하여 발행한 부채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하여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홈디포의 유동성을 보면 사실 그리 좋진 않습니다. 영업비를 제외하고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환원하고 있거든요. 만약 주택개조 업종이 아니었다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홈디포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